거죠. 자, 나눠드리세요. 자, 이게 노정면 의원이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아까 박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녹취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발언 시작하실래요? 예. 제가 박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속기록에 담겨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해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내용을 보면 일단 사장추천위원회, KBS하고 보도채널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을 추천해서 말 그대로 KBS와 보도채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갖게 되는 걸 결정하는 건데 노조와 협의가 아니라 합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KBS 2번 언급하셨고요.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왜 협치를 안 하냐,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느냐, 그 과정에 대한 평가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상황, 그리고 제가 소위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소위위원들께서 참여하지 않으셨던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가 협치를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협치, 그런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해 나가야 될 과제이지 지금 적어도 이 방송법에서만큼은 협치할 상황이 안 됐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한 분도 발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입장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 논의 구조에 아예 안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제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마당에 협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김장견 의원님께서도 지금 노조 문제라든가 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뭐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개인의 판단은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일정한 경험을 가지고 개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집단을 적대시화하거나 또는 그런 말씀을 듣고 혹시 누군가가 혐오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다 합법적으로 본인의 권리로, 헌법적인 권리로 노동조합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일관되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는지, 특히나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세요. 지금 우리 김장겸 의원님께서는 뭐 정치 후견주의 줄이겠다더니 왜 국회가 직접 추천하냐고 하셨지만, 우리 또 존경하는 최용두 간사님께서는 한민수 아니면은 협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전부 다 추천하면은 그때 또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부 입장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논의할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추천과 기존의 방통위가 임명하던 것은 완전히 다르죠.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선출된 대표기관이에요. 여기서 일정한 비율의 추천을 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우리가 토론을 해왔고 그런 방안을 잡은 거죠. 방통위는 어땠습니까? 방통위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 대통령 임명 권한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공모하고, 공모라는 그런 명분으로 마음대로 임명했던 거죠.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의 결과물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 각각 다 비판하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적대적으로, 너무 싸잡아서 비난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정훈 의원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일단 읽어주고 정정하세요. 일단 내용을 보면 일단 사장추천위원회, KBS하고 보도채널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을 추천해서 말 그대로 KBS와 보도채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갖게 되는 걸 결정하는 건데,
노조와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보도 전문 채널만 노사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노사가 합의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KBS, MBC, EBS 사장 추천 위원회는 의무이고 100명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 100명은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라고까지 부연했습니다. 여기서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녹취록이 맞죠? 맞죠? 아닌가요? 근데 1분을 왜 달라고 하시는지. 예, 이거는 뭐 별로 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줘요 지금? 아, 네, 정정하세요. 1분. 네, 정정하십시오. 예, 제가 보도 채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다가 KBS하고 붙여서 얘기한 거라는 설명을 다시 드리고 제 발언이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법안에 들어있는 지금 사장들을 퇴임시키는 문제, 그리고 보도 채널의 편집국장을 동의하게 만들고 법으로 강제하고, 그리고 보도 채널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말씀 안 하셨는데 3개월 이내에 기존 사장들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분 아까 2분을 덜 쓰셨으니까 2분 드리세요. 지금은 여기 저는 때문에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법안의 세세한 내용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토론을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는 6.3 대선을 통해서 제로 세팅됐습니다. 같은 취지로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언론 상황이 제로 세팅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임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선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의 정치적인 의미를 복원과 정상화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충분히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두 분 하셨는데요. 제가 들어보니 잠깐만요.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들어보니 이 방송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 이소희 위원장께서 핵심 내용을 법안의 핵심 내용을 아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 자료를 잠깐만요. 자료를 참조하라고 하셨는데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장께서 5분 드리세요. 아니 하십시오. 네. PPT 띄우세요.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타임라인부터 저 발언권 하고 하는 겁니다. 발언권 얻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세우세요. 제가 지금 양쪽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숙지를 못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 이소희 위원장께서 내용은 단말기를 요 자료 참조하라고 하셨는데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개인 한 분이라도 숙지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숙지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하십시오.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드립니다. 하세요. 제이소희 위원장님 발언하세요. 제가 진행합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PPT 띄우세요. PPT 띄우시라고요. 예. 네. 2023년 5월 30일 날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그렇게 안 봐요. 빨리 하세요. 네. 2023년 8월 PPT 띄우세요. 왜 PPT 내려? 앉으세요.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제 발언 시간에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왜?
제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데요. 국민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5분에서 다시 왜 발언 내용까지 시작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요? 제가 아니 앉으시든지 나가시든지 하세요. 왜 발언을 방해합니까 지금? 제 발언 시간이잖아요. 근데 다 바로 제가 아까 뭘 만들어요? 이상위원님 이소희 할 때 나가셨잖아요. 나가셨어요. 아니 나가셨다. 이소희 때 나가셨다고. 자, 김영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네, 그래서 네.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키고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권태선 이사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어서 MBC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KBS 사장을 자르고 박민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7일 날 방통위는 YTN을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을 통해서 사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2인 구조에서 방통위가 KBS 이사와 박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MBC 박문진 이사의 졸속 선언이 위법하다 해서 MBC 사장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 날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박장범 앵커를 통해서 KBS를 친윤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에서 방송법과 방문진법과 EBS 공영방송 3법을 제대로 개정해서 더 이상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2024년 하반기 내내 논의를 했고 그리고 거부권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있어서 띄우십시오. 개정법 관련 논의 현황입니다. 저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론 노조와의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민변의 비공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위에서 이소희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정책 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가방위 차원에서는 2025년 4월 17일, 2025년 6월 27일, 2025년 7월 2일 세 차례에 걸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국힘의힘은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법의 내용에 들어가면 현행 11명에서 오늘 통과되게 될 경우에 15명으로 이사가 늘어납니다. 각 추천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을 방통위가 임명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추천단체는 국회에서 위인 설관으로 하던 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해서 비율을 배정해가지고 국회 추천 몫으로 하고 시청자위원회, 방송법에 명기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대표는 임직원을 포함해서 가반 이상을 얻는 3사람이 종사자 대표로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회는 공신력 있는 방송 미디어 학회 3학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기타 심사위원회 규정에서 법조계 대표를 받은 사람을 저희가 추천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가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사장 추천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장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 후보를 다수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제청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KBS, MBC는 그동안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방송 3사, 공영방송 3사, KBS, MBC, EBS 한해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겁니다. 절차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이 내용은 방송법에 적용이 되는 KBS와 방문진법에 적용되는 MBC와 방송교육법에 적용되는 EBS가 공이 같이 적용되나 이사회 숫자의 약간의 차이로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사업자에 대한 보도 책임자에 대해서 넘기십시오. 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도 책임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 책임자는 방송 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 전문 채널과 채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앞서 얘기했던 2024년도 2월 7일 날 불법적으로 진행된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앞서 노정면 의원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도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나 만약에 다음 이사까지 정해지기 전까지는 현재 이사가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것도 부칙 조항에 넣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방송 3법은 2016년부터 논의가 됐고 성사를 못했던 법이 지금 이번에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다시 드리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예, 먼저 방송법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방송 3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겠다, 이상적이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만 잠깐만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야당이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소희 때 방통위 사무처의 답변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법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사무처에 미국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를 비롯해서 여러 사례를 연구를 하라고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할 것입니다. 방송 3법 저 김영관 처장 나와 보시죠.